무서운 이야기. 거래. 왼쪽 손가락에 끼어있던 담배꽁초를 재떨이에 비벼 끈 뒤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조작했다. 모니터 속에서 움직이던 마우스 아이콘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살인 카페라는 이름의 링크 위에 멈춰서 있다. 검색창의 키워드는 살인. 내가 지금 왜 이런 카페에 접속하려고 하는지 약간의 자괴감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지금 이 방법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검은색 배경에 붉은색으로 적혀진 단어 살인. 아무리 생각해도 평범한 사람이 쉽게 드나들 만한 사이트는 아닌 것 같았다. 마우스를 다시 조작해 왼편에 위치한 여러 개의 게시판 중 살인 후기라는 게시판을 클릭했다. 그러자 여러 개의 게시글들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 가관이구만. 게시글에 처음으로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4명째. 그리고 고작 4명? 나는 이걸로 7명째다. 뭐 이런 토악질이 나올 것 같은 글 제목이 내 심기를 건드렸다. 거짓말이다. 이게 모두 다 사실 리가 없다. 이건 단지 할 짓 없는 중고생들이 인터넷상에서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꾸며낸 거짓임이 틀림없다. 멍청한 녀석들. 이런 짓을 하면 기분이 좋을까? 잠시 생각해봤지만 나로서는 역시 이해가 할 수 없었다. 마우스 휠을 내려 아래에 있던 글을 확인했다. 휠을 두어 번 내린 그 순간 내 신경을 건드리는 제목이 하나 내 눈앞에 나타났다. 나는 절대 붙잡히지 않는다. 불쾌할 정도로 오만스러운 제목. 나는 불안함과 의구심이 가득 찬 채로 그 글을 클릭했다. 당신들은 그것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나는 만났습니다. 그렇게 나는 절대 붙잡히지 않습니다. 제가 죽이고 싶은 사람은 죽입니다. 그것이 설령 번화가의 한가운데라도 혹은 모편물의 지인이 옆에 있더라도. 그렇지만 절대 경찰에게 붙잡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만났기 때문이죠. 이 카페의 여러분들도 한시 빨리 그것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휠을 내려 댓글을 확인했다. 그것이 뭐죠? 어디서 하는지 알려주세요. 가까운 정신병원 알려드릴게요. 그 외에 여러 댓글들이 있었지만 모두 작성자를 기만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가만. 그것보다는 공포를 더 느끼고 있었다. 이글 작성자의 말은 모두 사실이다. 절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쓴 글이라고는 생각되지가 않는다. 나는 진실을 알고 있다. 이 글의 작성자가 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곧바로 작성자의 아이디를 확인했다. 살인마 J. 그리고 휠을 내려 댓글창을 한번 클릭한 뒤 재빨리 키보드를 조작했다. 내가 누르는 차판의 단어가 모니터에 한 글자 나타났다. 당신과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엔터. 엔터를 누른과 동시에 눈앞에 나타난 시스템 메시지. 먼저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젠장을. 확인을 누르자 자동적으로 로그인 창이 화면에 떠올랐다. 서둘러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고 간단한 인적사항을 적어내렸다. 마지막으로 적어야 할 사항을 대화하며. 잠깐의 고민 후 나는 대현이라는 이름을 적었다. 내 본명이었다. 그리고 다시 엔터를 눌렸다. 서둘러 살인마 J에게 쪽지를 보낼 생각에 렉 때문에 화면에 곧바로 넘어가지 않는 모니터를 안절부절하며 쳐다볼 뿐이었다. 그리고 이윽고 화면이 떠올랐다. 그렇지만 나는 이번에도 살인마 J에게 쪽지를 보낼 수 없었다. 화면의 정중앙에 떠오르는 시스템 메시지 때문이다. 이미 가입되어 있는 주민번호입니다. 뭐? 나도 모르게 혼잣말 내뱉었다. 이미 가입되어 있다니. 나는 오늘 이 사이트에 처음 들어온 거라고. 오류인가 싶어 다시 회원가입을 시도했지만 나타나는 문구는 역시 똑같을 뿐 어딘가 모르게 약간의 공포심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동생의 주민번호로 가입을 시도했다. 사이트의 오류인 건가? 라고 생각했지만 동생의 주민번호는 아무런 문제없이 회원가입이 완료되었고 나는
찝찝한 감정을 그대로 느껴야 했다. 과정이 어찌됐다. 나는 곧바로 살인마 제이에게 쪽지를 작성했다. 내용은 간단했다. 당신과 만나고 싶으니 나와 만나주길 바란다는가. 그리고 나 역시 그것에 대해 알고 있다는가. 마지막으로 한 단어를 더 써야 하나 하고 고민을 했지만 생각 끝에 별로 숨기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기에 나는 멈춰있던 손가락을 움직여 몇 글자를 더 타이핑한 뒤 쪽지를 전송했다. 녀석은 지금 저한테 있습니다. 나는 본래 이런 사이트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간간히 해오는 아르바이트와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사진작가 지망생, 다른 말로는 백수라고 하지. 그런 내가 왜 사이코들의 모임 같은 사이트를 뒤적거리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나는 쉽사리 대답할 수가 없을 것이다. 어느 순간 살인이 흥미가 생긴 것도 살인을 결심한 것도 아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비현실적인 일이 나에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번엔 그것의 정체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건 역시 나는 곧바로 대답할 수가 없다. 나조차도 그것의 확실한 정체를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3번 정도 고민한다면 어느 정도 정답에 가까운 대답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악마. 그것은 악마였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악마였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리고 있는 검은 망토를 두르고 있었고 망토의 모자 그림자에 가려져서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망토의 끝자락에 가려 발끝은 보이지 않았지만 녀석의 발이 땅에 붙어있지 않다는 것쯤은 알아차리고 수가 있었다. 비현실적인 존재였다. 언제나 돈에 시달리는 삶을 살고 있던 내 현실적인 인생과는 너무 아주 대조되는 존재였다. 거래는 성립됐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 녀석은 혈연히 사라졌다. 하지만 아직도 내 주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만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기분이 아니겠지. 안 봐도 녀석은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게 분명하다. 녀석이 사라진 뒤로 내 휴대폰에서는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가 날라온다. 발신자인 4444. 고약한 장난이라 치부하고 넘겨버릴 수도 있겠지만 악마를 만난 나로서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다.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간단했다. 너가 다음으로 종소리를 들었을 때 3시간 내에 근처에 인물을 하나 죽여라. 말도 안 되는 내용. 처음 그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을 때 나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욕설을 내뱉었다. 이런 명령을 대체 누가 따르겠는가? 애시당초 거래는 무엇인지, 계약이 무엇인지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갑작스럽게 내 눈앞에 나타난 초월적인 존재에 믿을 수 없는 명령. 나는 내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건 꿈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또 다른 메시지 한 건이 내 휴대폰 화면에 떠올랐다. 계약 위반 시 김태혁은 죽게 된다. 김태혁, 내 친구의 이름이었다. 이번 역시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거칠게 휴대폰을 침대 위로 내던졌다. 침대의 반동에 다시 튕겨나온 휴대폰은 내 발치에 떨어졌고 악마가 보낸 메시지가 다시 내 눈앞에 들어왔다. 나는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 무시하자.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다. 아니,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다음으로 종소리를 들은 거 새로 생긴 휴대폰 할인 매장에 앞에서 노출이 심한 여자들이 종을 들고 춤을 추었던 그때였다. 처음에는 그저 몽롱했다.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투명하게 가려져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휴대폰에 진동이 울렸다. 발신자는 김태혁. 오랜만에 술을 마시자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스파크가 튀었다.
나는 지금 종소리를 들었다. 그 사실이 날카롭게 뇌를 찔러댔다. 악마가 말한 명령이 떠올랐다. 종소리를 들었을 때 근처에 인물 하나를 죽여라.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해야지? 아니, 어떡하고 말고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을 리가 없다. 이런 믿을 수도 없는 일을 어찌 곧대로 믿고 사람을 죽이라고. 말도 안 된다. 씨발! 거리 한복판에서 소리를 지르자 주변의 시선이 날 향해 쏠렸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재빨리 집을 향해 뛰었다.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침대에 누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었다. 사람을 죽일 수가 있을 리가 없다. 그렇지만 김태혁이라는 이름이 내 눈앞에 어른걸렸다. 계약 위반 시 김태혁은 죽게 된다. 그 문자 메시지가 너무나도 무겁게 다가왔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평범했던 내 인생이 갑작스럽게 꼬여가는 느낌이었다. 비현실적이라는 단어는 이럴 때 쓰라고 만든 것이 틀림없다. 그래, 이건 꿈이다. 아주 생생하고 깨어나기 힘든 꿈. 요즘 시대에 악마를 만났다니. 영화나 소설에서나 가능할 만한 패턴이다. 그렇게 나는 명령을 거부했다. 그대로 침대에서 잠이 들었고 3시간이 지났다. 눈을 떴을 땐 이미 다음날 오후였다. 나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다. 아무 이상도 없다. 평범하고 익숙한 집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내심 안도하며 휴대폰을 집어들고 태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무 일도 없겠지. 없을 거야. 있을 리가 없잖아. 나는 단지 꿈을 꾼 것뿐이다.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태혁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수차례 수화음에 울려댔고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날 태혁은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두려움이 날라 엄습했지만 나는 믿었다. 태혁은 살아있을 거라고. 분명 어딘가에 포장마차에서 자신의 친구와 밤새도록 술을 퍼마신 뒤 비틀비틀거리는 몸으로 집에 들어가 아직까지 차고 있을 거야.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내 믿음은 내가 태혁의 집으로 향한 그날 산산이 깨져버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태혁은 죽지 않았다. 사라져버렸다.